선선할 거고, 보시면 그 홍법사하고 홍법사의 그 관련된, 그러니까 창사설화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서해안의 그 사찰들은 대부분 자기 사찰의 그 어떤 창건설화로 이렇게 이제 그 뭐 종교적 포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는데, 이 홍법사는 남양홍 씨들과 관계가 있고, 또 그 설화라는 게 그 절이 어마어마한 영험함을 가졌어가 아니라 좀 다른 사찰 설화하고 달라요. 그 홍남 아가씨가 명나라의 공녀로 끌려갔다가 죽어서 천자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죽어서 돌배를 타고 12사공이 이렇게 돌배를 저어서 홍범리 마을에 와서 뭐 이렇게 연결되는 설화인데, 그 사찰이 갖는 설화와 좀 이렇게 격이 달라요. 그 여성의 그 어떤 정절도 포함되어 있고, 구국적 요소도 갖춰져 있고, 또 한편으로선 그 사찰에 대한 품격을 좀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이 홍법사는 남양홍 씨들의 그 사찰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오셔서 한번 학생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오늘날의 학생들 현장 수업은 어떻게 하는가, 방송도 청명산도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이들한테 그 땀나는 거 시키면 안 되거든요. 또 시간이 1시간, 2시간 정도니까. 선생님 집결지가 어때요? 홍법사. 거기에 9시 10분까지. 네, 10분에 시작을 할 테니까 9시까지 오시면. 홍법사가 어디에 위치해서? 홍범리, 골짜기. 아니 지금 홍법사 4개 찍으면 길 안내가 돼요. 서신면 홍범리. 자, 오늘이 4번째죠. 이제 옛날 얘기를 걷어차고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옛날 얘기 하네요. 우리 당성 지역, 남양 지역 당성 지역이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삼국시대, 통일신라 시대 때 이야기부터 남양군 조선시대까지 이야기를 오늘은 좀 확 띄고 가겠습니다. 당성을 노래한 선현의 시가 문학을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열심히 이거 수정을 했는데 저장이 잘 안 됐나 봐요. 제 노트북에만 돼 있고 USB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좀 답답하고. 이 권맹소는 조선시대 때 인물이에요. 원산은 새로 그린 눈썹이 빗긴 듯하고, 긴 버들은 가는 허리로 춤을 추네. 올라가 달을 맞는 저녁이라 읍조리이며 을분이 연기를 완상하는 아침이다. 이게 이제 당성이 올라가서 라는 건데, 앞뒷꼬리는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이제 어떤 책을 읽다가 이게 당성과 다 관련됐다 그러면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편집을 해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당성이 올라라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부실해서 완전하게 체력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권맹선에 대해서보다 찾아서 달아놨는데 자료가 여러 개다 보니까 여기는 안 붙은 걸 가져온 것 같아요. 최숙정의 시 아침에 당성을 떠나 서쪽으로 다시 서쪽으로 연파가 아득하여 끝이 없네. 원하건대 만곡이나 드는 용처럼 꿈틀대는 배를 멍해하여 바다를 지나 고래를 배려하노라. 이게 아마 최숙정이라는 인물이 원대한 포부를 갖고서 당나라로 가는 그런 내용을 연상하게 되는데, 당성을 떠나 서쪽 끝에 와서 다시 서쪽으로, 뭐겠어요? 당나라 쪽으로 간다는 얘기겠죠? 아니면 흥에 젖어서 그냥 시적 표현일 수도 있죠. 허구일 수도 있죠. 요 연파라는 것은 파도가 연기처럼 이렇게 그 포말로 흩날린다는 표현입니다. 원하건대 만곡이나 엄청 많이 드는 용처럼 꿈틀대는 배를 끌어가며, 그런 용을 그렇게 여기서 이제 끌어다가 원대한 그 포부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바다를 지나 고래를 내려간다. 엄청 큰 포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원문이 없어요. 어딘가에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최숙정은 1433년 조선 초기, 아마 태종 때 인물인 것 같아요. 남양 화양진에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당나라로 갔는지 어쩐지는 몰라요. 하여간 여기는 홍여방의 시예요. 바다 한가운데 여러 섬은 남북으로 나뉘었고 구름 밖의 먼 맷뿌리는 혹 있다 없다 하네. 궁벽한 산골짜기 눈이 녹으니 시내의 푸른 물결 창이라고 굽은 언덕에 바람이 지나니 버들이 누른 빛을 흔든다. 이 봄이 이제 딱 오는 그런 무렵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봄이겠죠. 선생님, 저 화양진이 어디? 남양 화양진 얘기 안 했나? 아니 하셨는데 제가 기억 못했어요. 송산면 지활이 요 바닷가 끝인데, 당성에서 이렇게 건너다 배는 거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큰 주둥이는 좁고 호리병처럼 내만은 넓은, 그래서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솔매포구 중송리가 다요. 그래서 건너편은 송산면 제알이고 요 당성 밑으로 송산면 칠곡리, 서쪽으로는 서신면 정곡리. 그 정곡리하고 지와리를 건너는 이렇게 갯골에, 지금은 이제 바닷물이 없으니까 바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흔적은 있어요. 네? 흔적은 있어요. 화량진성? 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제 활동하면 화량진성에 한번 답사를 하겠죠. 근데 거기는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복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길이 험난해요. 작년에 찾아갔을 때 겨울이었던가요? 가을이었어요? 한번 가시죠. 남양 가는 길, 남양 도중이네요. 복숭아길 강남 땅 고향엔 돌아가지 못하는데 두변새는 슬피 울고 나무엔 꽃이 피네. 농부는 긴 보습으로
누런 도랑을 갈고 있고 자녀들은 하얀 팔 뻗어 뽕을 따는구나. 농산에서 나는 배는 그 누가 벤 삶이며 공룡의 기름진 들에서 차 마셔본 적 없다. 제주는 때 만나기 어려워 그처럼 멀리 가버리니 검을 누르고 시통에 시 넣으며 스스로 일가 이룬다네. 자, 여기서 홍남파의 고향에 본 느낌이 나지 않아요? 홍남파 선생이 이 시를 어린 시절 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목이는 1559년에 1623년에 아내모사로 기존 지방 경기도 서울 인근 지방을 순회할 때에 남양 지방을 지나네요. 자, 여기서 뭐 복숭아 요거는 뭐 봄 여운이고 두견새 슬피 나무에 꽃이 피는 봄이겠죠. 막 농부는 밭을 가는 요 모습이 뭔지 알죠? 남자분들은 알 건데 여성분들이 모를 것 같아요. 쟁기는 아시죠? 옛날에 서로 다 쟁기를 이렇게 한다. 그 쟁기 맨 밑에 보면 흙 속에서 흙을 이렇게 떠넘기는 쇠붙이. 근데 옛날에는 쇠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냥 나무를 이렇게 대서 하니까 빨리 닳았겠죠. 그래서 그 빨리 닳지 말라고 이렇게 쇠로다 해서 옛날에 대작가에 가서 이 보습을 맞추기도 하고 시장에서 사기도 있어요. 그거입니다. 처녀들은 하얀 팔 뻗어 뽕을 따는구나. 농산에서 요거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 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글자들이 전부 달아놨어요. 찾아서 넣어놓으면 이 컴퓨터가 지원하지 않는 글자니까 또 없어지고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동그라미 갖다 채워놔도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요 봉룡이라는 게 봉황새와 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룡이 있다는 건 어떤 넉넉한 아주 오랜 옛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봉이나 용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그 제가 봉룡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우리가 봉황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은 여의주를 품고 있는 거, 황은 여의주가 없는 거. 근데 봉황새만 여의주 갖고 있어요? 용도 갖고 있잖아요. 용도 여의주를 물어야 진짜 용이고. 그런데 그 용의 그 격이 있어요. 뭘로 다 용의 격을 따질까요? 발가락 5개래야 최상급의 용이다. 이거 어디 가서 용 그림 이렇게 보면 발가락이 느껴지? 네. 그리고 이 여의주를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근데 용은 용인데 여의주를 안 갖고 있는 용이 있어요. 그 왕 누굴까요? 장조가 누구죠? 사도세자. 왕대접은 해드리지만 여의주가 없어요. 그래서 정조가 자기 아버지의 그 어떤 왕격을 높이기 위해서 화산에 모시고서 거기 연못을 팠어요. 똥을. 이게 여의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났다고 인식을 했어요. 연못을 대부분 옛날에 네모나게 했어요. 근데 그 윤건능의 그 용지는 동글게 봤어요. 그런 아버지의 어떤 그 갖춤을 위해서 정조가 지극정성으로 했다라는 걸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봉황과 용의 그 아주 오랜 옛날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하고 검을 누르고 시통에 시 넣으며 이거 뭘까요? 검을 누르고 치켜들었던 검을 내려놓고 화살 시통의 시 이게 화살시예요. 화살을 담는 통에 시를 다시 이제 뺐던 거를 넣어낸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 안정된 시기다라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전쟁보다는 좀 평화, 안정된 삶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유목민의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당성이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네요. 남양이라는 내용에서 여기 남양 가는 길이 있네요. 요거는 이색, 목은 이색, 어느 시대 때 인물이죠? 고려. 이색의 시, 당성인, 제목이 당성인입니다. 당성은 바닷가에 일산처럼 우뚝 솟아 갯벌이 삥 둘러 안팎을 이루었다. 이것도 일부분입니다. 여기 당성이라고 들어있죠. 고려말 문신이자 학자이다. 본가는 한산, 자는 영숙, 목은 선생, 목은이다. 빈곡가에 급제하였다. 이 빈곡가라는 것은 고려 광종 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거를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과거를 보잖아요. 당나라에 가서 과거를 보고 벼슬을 관직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저는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와서 고려 조정에서 벼슬 관리를 하는, 그래서 빈공과에 합격한 사람이 또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죠? 최치원. 자, 요거는 남양 화량령에서의 가문. 화량령이 어디에? 화량진. 옛날에 요 영자 있잖아요. 영업하다 할 때 요 영자는 우리가 뭐 상업행위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군진, 군대 활동하는 뭐 그런 영자로 썼어요. 작약꽃 피어있는 바다 북쪽 어귀에 나그네는 말을 타고 처음 도착했네. 바람에 날리는 비 맞으며 남쪽 포구 지나는데 짧은 배잔방이가 5월 추위에 처량하나. 남효원, 화량진에서의 가문. 남효원이 왜 화량진에 왔을까요? 이 남효원은 문인이에요. 벼슬학 그리고 살인파의 김정직 사단의 일파로서 문신이죠. 화량진에 올 일이 없는데 화량진에 왔어요. 남쪽 포구 지나는데 그 예? 남쪽 세 번째 줄에 남쪽 포구 있는데
네. 그 남쪽 부분 어떨까요? 남쪽 보고 지나는데, 화량진을 얘기할 거예요. 자, 화량진 이제 본격적으로 성에 들어가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남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시에서 남포 그러면 이별의 장소구나. 그 얘기 지난번에 했던가요? 오늘 안 했어요. 이 앞에도 남포가 나오잖아요. 이 남포라는 게 이제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때 뭐 이렇게. 근데 아마도 홍유손이라는 인물하고 관계가 있을 거예요. 홍유손이 나이 50이 넘어서 남양부사 최수라는 남양부사가 방면을 해줘. 남자를 60까지 세금이나 어떤 부역 의무가 있었어요. 근데 너 그렇게 똑똑한 인물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나이 50에 홍유손은 김종직 사단에 가서 두 권을 쓰고 술과 시와 노래와 한당으로 이렇게 보냈던 인물이 화성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홍유손은 아버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가업처럼 세습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홍순치인데 남양 관아의 둘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춘향전을 읽다 보면 이방, 호방 뭐 이런 역할들 있죠. 그런 거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홍유손도 어려서부터 남양 관아에서 양반인데 일을 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80 나이도 밥 숟가락들 힘만 있으면 뭘 어째요? 아들을 낳는다. 신천한 인물이에요. 80의 아들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지성이야. 하여튼 요 재미난 건 좀 숨겨놓고 이런 거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음도의 등정 우음도래요. 등, 오를 등. 세상을 보고자 두 눈 크게 뜨고 하여간 박태순이라는 남양 부사가 1653년 1700년대에 살던 인물인데 재임 기간을 살펴보니까 1692년 약 2년, 옛날의 관리들은 2년 반이 임기였어요. 그래서 남양은 아마 이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으면 남양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겨서 한 번 더 이렇게 남양 원님을 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상소 청탁을 좀 해줘.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그러나 짝을 붙죠. 그리고 상피 붙는다 해서 자기 고향에는 안 보내요. 그러니까 선생님 거기 질량 축성이 나오는데 자취도가 없어졌나요? 거기는 어디예요? 진양 측성 요저 진, 양 모두 다 없어졌나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요거는 정확히 모르고 사전에 그렇지 않고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숙제를 남겨놓고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요 량이라는 건 우리가 화량진 할 때처럼 그 어떤 그 들보량인데 거친 땅이라는 표현도 쓰고 뭐 할 때 양자의 역할이 그래요. 그런데 정확히 이 진자는 잘 풀이가 안 되네요. 아마 교수님들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 좀 넘어가겠습니다. 남양 동원의 운에 차오나여 남양 동원 운이라. 흰구름 인생은 뜬구름 인생은 새가 공중을 나는 것 같아. 천고의 영웅은 그 얼마나 사라져 갔는가. 당시 풍운의 기회를 빌지 않더라도 누가 아는가 남양에 와룡이 누워 있습니다. 와룡이 누구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와룡 선생이라고 하죠. 제갈공명을 와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고향이 중국 산동성에 있는데 그 산동성 남양 땅에 와룡골이 있어요. 우리가 남양이라고 한 지명을 추적해 보니까 어떤 뭐 사람은 남양이 남양하고 같대. 중국의 남양과 우리 화성의 남양이 같다고 이제 강토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와룡 선생이 와룡동에 고향이 있었고 남양 땅이라 하고 이런 연관성을 좀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지금 남양에 와룡루 이렇게 누문 아문 관아문을 이렇게 이제 관아의 2층 누각문 있잖아요. 그걸 루라고 해요. 그리고 관아문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관 파천하잖아요. 고종이 문 밖에 나가서 이걸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렇게 읍지에는 아문이 있어요. 그런데 남양 관아에도 와룡루라는 현판을 걸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 이름의 벼가 와룡루예요. 그 2층 누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남양에 와룡이 누워 있습니다. 이게 누울 와자예요. 이게 큰 거인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부처님이 누워 있으면 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와룡골에 그러니까 와룡 선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양에는 이 제갈공명을 기리는 사당도 있었고, 그래서 남양에 이제 와룡이 와룡 동인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시원하게 왜 남양이라고 했지? 이거를 풀어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건 홍천하가 타락사로 당성에 왔을 때 그 홍천하의 고향도 산동 와룡 남양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홍다구의 내양이라고 해서 남양도호구라는 이름을 지을 때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연유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요. 한데 정확한 자료는 없어요.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혹시 이 논문을 쓴 사람도 없고 홍법사 승려 시축에 차오나요. 이거는 이명환이라는 이 양반도 남양 부사였어요. 관아가 파하여 한가한 중에 잠이 드니 맑은 바람은 베어 소매를 날리네. 승려들은 어느 곳에서 왔는가? 절은 이곳 깊은 산 속에 있는데 소리 높여 시을 불면 누가 능히 화답할 어쩌고 저쩌고 술통을 열고 취하게 되면 작은 배 구하여 또 길게 읊으라. 뭐 근데 제목이 홍법사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남양 부사 시절에 지은 자세한 내용 책에 있어요. 대부도 객관에 아득한 푸른 바다에 꽃같은 흰 다리, 저녁 밀물 따라 평평한 모래밭에 떨어지네. 비둘기는 둑 넘어 깊은 나무 속에서 울고 먼 물과 쪼아먹는 기러기는 점점이 꽃같구나. 이명환, 요 앞에서도 이명환이었죠. 1627년 6월부터 1629년 3월까지 남양 부사로 재임하던 시절에 대부도가 남양도 시절에는 남양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도도 순시를 해봤겠죠. 뭐 대부도 그냥 갔겠어요. 거기 가면 뭐 비릿한 것도 있고 뭐 특산물도 있고 뭐 한보따리 좀 선물 주면 또 챙겨 그랬겠죠. 이거는 이제 부인의 장례를 치르고 홍법사에 묵으며 고향에 돌아오니 검은 구름에 밤까지 오도 아득하여 잃었던 길 다시 찾아보니 산과 언덕은 끝이 없고 눈물은 흐르는데 이어 스님에게 기대어 이 마음 하소한. 자, 홍성 아주 남양 홍씨의 거두에 영의정까지 한 부인을 남양 선산의 장례 치른 후 홍법사에 묵으며 홍법사가 그래도 관련이 있는 절이라는 겁니다. 남양 척서루에서 선조의 운을 따라졌다. 여기 이제 제목 남양 척서루 차선 좋은 시는 차마 및 현판에 높이 걸리고 누각은 산허리에 선명하구나. 내 고향에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는 이곳에서 한더위를 식힐 수 있다네. 난간에 달뜨는 밤 경치도 좋고 맑은 날 창가엔 아침도 상쾌해. 경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나무는 바람 맞으며 절로 온다. 자기 조상이 이 척서로는 더위를 피한다라는 정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홍상국 홍상국인 재운에 맞추어 설청상인께 이게 하여간 나이린이 타양 땅에 홍가신이 남양시 흥양 군수 제임호 남양에서 살았다. 아마 이게 홍양이 아니고 흥양일 거예요. 아니면
기록을 잘못 남양을 그냥 이렇게 남양 홍시 널브러을 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시에 큰 양